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오늘 7주 3차 시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무선 모바일 컴퓨팅 그리고 이제 모바일 커머스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1차, 2차에서 우리가 어떤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그 각각의 기술별로 가지는 장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컴퓨팅으로 와서는 모바일 컴퓨팅이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무선이나 모바일 기술이 발달함으로 해서 기업이 그 비즈니스 그 기업 운영에 이제 활용하는 한 부분에 있어서 모바일 커머스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모바일 커머스가 이제 좀 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발전한 형태가 이제 스마트 커머스라고 해서 이제 S 커머스가 나오는데 제가 앞에서도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는 엄격히 따지면 차이는 존재하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A라는 용어, B라는 용어 여기서 모바일 커머스와 스마트 커머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큰 그림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자들이나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IT 쪽에 있는 분들이 실제 이런 용어를 좀 팬시한 용어를 만드는 걸 좀 되게 좋아하세요. 좋아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뭐웹 2.0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 요즘 뭐 웹 3.0 이야기 하거든요. 실체가 없는 용어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현실을 반영하는 용어가 있고 현실과 좀 동떨어진 용어가 있지만 현실에 사용되는 용어가 옛날에 사용되는 용어하고 큰 차이는 없다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컴퓨팅과 이제 모바일 전자 상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무선 모바일 기술이 발달함으로 해서 새롭게 가능해진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롭게 가능해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 사물 인터넷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오늘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 무선 통신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보안적인 면에서 유선보다는 더 약한 게 현실이지만 물론 최근에 상당히 많이 이제 개선이 되었고 하지만 여전히 무선 통신에 있어서 어떤 보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 5가지 주요 모바일 전자 상거래가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면 되겠고 기업 관점에서 이런 응용 분야를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머릿속에 훨씬 더 이해가 이제 편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기업들이 사물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무선 네트워크가 가지는 그 4가지 보안적인 위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모바일 컴퓨팅, 모바일 상거래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제 ing가 붙죠. ing가 붙는 어떤 이런 형태의 그 용어는 하는 행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컴퓨팅은 그래서 모바일 장치를 인터넷과 인트라넷, 뭐 엑스트라넷, 기타 등등의 네트워크와 같은 컴퓨터 환경에 실시간으로 무선으로 연결시켜서 무슨 행동을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이런 모바일 컴퓨팅이 일반화되면서 개인들 사용에 있어서 주요한 사용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게 모바일 상거래 부분입니다. 모바일 상거래는 이제 개념적으로 무선 통신 환경,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스마트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네트워크, 인터넷을 접속을 통해서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구매하고 지급을 하고 하는 그 행위들을 통틀어서 모바일 상거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 컴퓨팅과 관련한 어떤 큰 2가지 특징이 모빌리티와 넓은 커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빌리티는 이제 그 움직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사용자가 장치를 휴대하고 필요시 다른 시스템과 실시간 연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모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넓은 커버 지역은 사용자가
개방형 모바일 장치를 휴대할 때 거리상으로 멀리 있는 대상과도 즉각적으로 통신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거리상으로 멀리 있는 친구한테 바로 전화할 수 있겠죠. 모빌리티와 넓은 커버로 인해서 어떤 5가지 부가적인 모바일 컴퓨팅의 장점이, 첫 번째가 유비쿼티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편리성, 즉각적인 연결, 맞춤화, 상품과 서비스의 로컬화, 이렇게 5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유비쿼티는 뭐 언제 어디서나 이제 사용이 가능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기기의 어떤 장점 때문에 편리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같은 이제 이런 장치들은 바로 켜면 바로 연결이 가능한 어떤 인스턴트 커넥션이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들만으로도 구성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맞춤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위치 기반 서비스에 따라서 어떤 제품 상품에 대해 있어서 로컬화가 이제 가능한 그런 부가적인 장점을 가지고 다니고, 모빌리티죠. 그 다음에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 거리상의 어떤 제한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모바일 상거래는 모바일 커머스에서 보통 M커머스라고도 불립니다. M커머스는 무선 통신 환경에서 이제 특히 뭐 인터넷이나 뭐 사설 전용선 이런 데서 이제 상거래 활동을 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모바일 상거래가 발전하게 된 뭐 가장 큰 요인이 이런 그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제 모바일 장치가 보편화되면서, 그 다음에 무선 기술,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하는 게, 모바일 기기 자체의 가격은 뭐 신제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싸죠. 그 가격이 아니라 모바일 상거래가 가능한 한 모바일 그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역폭의 증가, 즉 데이터를 전송하고 주고 받을 수 있는 그 대역폭이 지금 이제 5G로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바일 상거래가 이런 기술적, 뭐 경제적 그런 배경에 따라서 발전을 하면서 사회 여러 분야에 적용, 응용이 가능하다 해서 첫 번째가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두 번째가 이제 금융 서비스, 그 다음 기업 내부 응용 분야, 정보 접근, 본격 측정 서비스,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는 모바일 상거래로 이제 B2C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위치 기반 서비스와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위치 기반 이제 모바일 상거래는 위치 기반 상거래 아니면 보통 이것도 또 용어를 또 만들어내는데 L 커머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위치 기반 서비스는 이제 특정 위치에 관계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사용자가 뭐 가까이에 있는 뭐 우리 그 뭐 ATM이나 뭐 식당 이런 것들 이제 찾을 때, 아니면은 뭐 교통 혼잡이나 사고에 대한 경고 메시지 받을 때, 뭐 심지어 친구 찾을 때, 뭐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죠. 그 외에 이제 통신사에서는 위치 기반 관련된 서비스로 뭐 택시나 뭐 의사 렌탈 장비들 찾는 데 있어서 뭐 알려주기도 하고, 내비게이션, 날씨, 교통 이런 것들, 뭐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 지역의 날씨를 바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뭐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위치 기반에 따라, 내 위치에 따라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제 그런 관점의 서비스고, 금융 서비스는 뭐 여러분들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은행 업무, 무선 지급 결제, 소액 결제, 아니면 뭐 이체, 무선 지갑, 청구서 결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모바일 금융 응용 분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사용자들이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금융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주식 거래, 세금 내는 거,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지방세 같은 위택스나 아니면 홈택스 이런 데 가서도 이제 지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결제할 때도 자금 이체는 당연히 이제 뭐 은행 그 앱 깔아서 바로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금융기관이 그 오프라인 금융기관이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그 지점들 있죠. 지점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기업 내부 응용 분야로 해서 이제 B2C 모바일 상거래가 많은 이제 대중적인 주목을 이제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모바일 상거래는 실제로 이제 기업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더 큽니다. 자, 모바일 기기들이 점차 이제 업무 흐름과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직무에 대한 어떤 상세한 정보와 함께 직원들을 직무에 배치하는 어떤 직무 배치 기능 이런 지원에 있어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정보 전달이나 직무 배치 서비스 활용 분야로 해서 뭐 택배나 뭐 우리 견인차, 택시 배차 이런 데서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유틸리티에서 뭐 가스, 전기, 전화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필드 서비스에서 컴퓨터 사무용품 집수리, 뭐 의료 서비스에서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방문, 보안 관련해서 순찰, 경비 설치 이런 것들이 다 기업 내부 응용으로 직무 배치와 관련해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정보 접근은 뭐 여러분들 뭐 모바일 포털이나 뭐 보이스 포털에서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모바일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원격 측정 서비스는 원격 측정은 이제 원거리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받고 전송하고 전송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격 측정에서 이제 모바일 컴퓨팅 응용 분야가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우리 그 있잖아요. 저기 그 도시가스 사용 요즘 이제 원격으로 측정하기도 하고 처음에 초창기 때 좀 약간 오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고 또 다른 예로 이제 의사들이 환자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원거리에서 의료 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이제 모바일 기술로서 이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무선 광대역 또는 초고속 통신망 해서 앞에서 무선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술들이 그 앞에서 우리 사용했던 뭐 와이파이나 1세대 뭐 이런 기술들 막 있었잖아요. YMAX나 YMAX 뭐 IEEE 표준 802 뭐 유효 반경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 모바일 컴퓨팅에 있어서 어떤 주요 기술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뭐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 하나 뒀습니다. YMAX나 와이파이나 다 와이파이와 관련된 어떤 그런 기술들로서 IEEE는 그 이제 표준 기관이고 거기서 이제 지금 와이파이 802 그룹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죠. 여기서 뭐 다양한 여러분들 그래서 스마트폰에 와이파이 그 표준 뭐 노트북에 와이파이 뭐 등 쓰는지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통 802로 시작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거에 따라서 그 거리와 데이터를 최대 전송할 때 속도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와이파이 모든 와이파이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목적에 맞춰서 모바일 서비스 목적에 맞춰서 필요한 와이파이가 적재되어 있는 그런 기기나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선 인터넷을 가지고 나타난 또 다른 영향 중에 하나가 이제 O2O 서비스라 해서 O2O 이제 크로스인데 앞에 O는 온라인, 뒤에 O는 오프라인 아니면 두 개 바꿔서 오프라인 to 온라인입니다. 무선 인터넷 모바일 기술의 어떤 또 다른 영향 중에 하나로 O2O 해서 이게 이제 그거죠. 온라인에서 신규 수요를 창출해 오프라인에서 소비한다. 즉 온라인에서 누군가가 선물을 준 쿠폰을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소비하는 게 온라인 to 오프라인입니다. 뭐 누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케이크하고 커피 선물 줬다. 온라인에서 수요가 창출되어서 그걸 오프라인에서 소비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 지역 기반의 식당, 커피숍, 미용 서비스 이런 것들 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서비스가 모바일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해서 이기 관련된 상품권, 쿠폰을 선물 받아서 오프라인 가서 이제 쓰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오프라인 to 온라인은 오프라인 상에서 상품 체험한 후에
실시간 상품 정보, 가격 비교 등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구매 확대한다. 해서 보통은 이제 이런 제품들은 가격이 조금 더 이제 나가는 제품들,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한번 보고 온라인, 모바일로 와서 바로 구매하는 경우, 뭐 저도 개인적으로 에어컨, 냉장고, TV, 뭐 소파 이런 좀 약간 가격이 나가는 제품은 온라인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좀 더 저렴합니다. 운영비가 좀 더 덜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품은 이제 매장 가서, 오프라인 가서 이제 뭐 색상도 보고 기능도 보고 그 제품의 그 제품 그 모델 번호 있죠. 모델 번호로 이제 딱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이제 구매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선으로 오면서 이제 무선 인터넷의 어떤 또 다른 추세 영향 중에 하나죠. 그 외에 또 다른 영향 중에 하나가 이제 사물지능통신에서 M2M이라 해서 머신 투 머신입니다. 기계와 기계 간에. 자, 모든 사물에 여기 보시면 센서 통신 기능을 이제 탑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사물과 사물 간에 서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환경. 그게 M2M입니다. 그러면 여기 따라 나오는 사물 인터넷이 M2M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사물 인터넷은 기계와 기계 간의 통신도 포함되지만 기계와 사람 간의 통신도 또 포함이 됩니다. 사물지능통신 M2M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컴퓨터를 샀고 프린터를 샀는데 내 컴퓨터에도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내 그 프린터에도 블루투스 기능이 있다. 그러면 얘들 둘이서 너희들끼리 통신을 해가지고 내 컴퓨터한테 내가 어떤 프린트를 쓰는지 알려줘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프린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따로 뭔가를 하지 않고 너희 둘이서 통신을 해서 컴퓨터가 통신하는 그 내용이 그거죠. 컴퓨터가 프린터한테 너 누구냐? 프린터는 나는 뭐 캐논 무슨 모델 뭐 무슨 모델 뭐 6300 DN 모델이야. 그러면 컴퓨터가 아 그래 그러면 내 시스템에 너를 등록을 시켜서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보내면 너가 좀 프린터를 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간에 어떤 통신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각 기계에 통신을 하기 위한 표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IoT라고 하는 게 사물을 통신 기기화 시킨다고 이제 말씀을 그때 이제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물에 M2M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사물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그 IP 주소를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IP 주소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IPv6 여섯 번째 버전으로 이제 옮겨가서 이제 더 많은 IP 뭐 1조 개 이상을 이제 생성할 수 있게 하자.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그 단계에 있죠. 사물 인터넷은 사물의 범위를 넓혀 우리가 볼 수 있는 전화기, 책, 온도계, 자동차 등의 사물이 통신이 가능한 어떤 센싱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트워킹이나 정보 처리 등 어떤 지능적 관계를 인터넷 속에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락망이다. 보통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사물과 통신을 할 수 있다. 실제 제 스마트폰에도 저희 집에 그 로봇 청소기를 통제할 수 있는 앱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로봇 청소기는 무선 네트워킹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 스마트폰의 그 앱을 통해서 제가 그 청소기를 조작을 할 수 있죠. 또 제 전화기에는 그 와이파이 그 사진 프린터기 그게 이제 그 캐논 건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집에 가서 그 잘 쓰지는 않는데 생각만큼 그 프린터기 사진이나 이제 그 사진관에 안 가고 그 프린터기 꺼내가지고 제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을 하면 거기서 출력이 되어서 나옵니다. 사진처럼.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제 스마트폰은 제 자동차하고 또 이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뭐 현대자동차 타고 있는데 그 이제 블루링크라고 하는 그 뭐 5년간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더라고요. 이제 5년 지나면 이제 한 달에 뭐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는데 블루링크를 그 통해 가지고 제 차에 대한 뭐 시동을 켜거나 에어컨을 켜거나 문을 뭐 깜빡이고 안 잠그고 왔을 때 문을 뭐 저기 집에서 잠그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을 탑재가 되어서 쓸 수 있습니다. 사물이 자동차가 통신 기기가 됐다는 거죠. 청소기가 통신 기기가 됐어. 그래서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자, 모든 사물 인터넷은 그래서 모든 것의 인터넷, 인터넷 of everything. 어떤 것이나 인터넷, 인터넷 of anything. 그다음 기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M2M도 포함되고. 좀 더 나아가서 사물 인터넷의 더 다른 기술로서 이제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해서 무선 인식 기술이랍니다. 한국말로. 이거는 무선 인식 기술. 여러분들 바코드는 아마 아실 겁니다. 바코드 뭐 보통 모든 사물에 바코드가 다 달려 있죠. 이렇게 줄로 쭉쭉쭉쭉. 이 바코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가 뭐 제조를 어디서 했냐, 뭐 언제 했냐, 뭐 그런 정보들부터 이 바코드를 대체해 주는 게 이제 뭐 QR 코드 많이 나오죠. QR 코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뭐 이상한 여기 네모가 이렇게 딱 세 개가 있습니다. QR 코드 전체로 딱 봤을 때. 물론 그 안에 이제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바코드와 QR 코드를 이제 대체해주는 이거는 이제 바코드 QR 코드는 이제 가까이에 거기 이제 그 읽는 게 돼야 되잖아요. 돼야지 이제 그 읽히고 요즘 뭐 어디 카페 들어가면 이제 뭐 인정하기 위해서 QR 코드 많이 찍는데 잘 인정이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RFID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무선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서 여러분들 제일 가까운 RFID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얘가 그 고속도로의 하이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패스는 뭐 자동차 저기 정지하는 거 없이 별로 속도도 많이 늦출 필요 없이 지나가면은 자동 결제되죠. 그런 형태입니다. 생산 현장에서 공장에서 어떤 그 물품이 들어오면 100개를 주문했는데 100개가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다 이제 확인을 할 필요 없이 그 RFID 칩을 그 100개에 붙여놓고 RFID 리드기를 통하면 자동으로 인식을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이제 RFID 칩 자체가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저렴해져야지 실행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트 이런 데 가서 보면 어떤 경우는 그 바코드가 왜 이렇게 좀 두껍게 붙여져 있는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면도기 날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안에 칩이 들어간 RFID 칩입니다. 자,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물 인터넷의 큰 범위 중에서 하나로 그 센싱 기술이 결국 이게 와이파이 그 네트워크처럼 센서가 달린 무선 어떤 접점을 그냥 무선 센서를 여기에 두고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 전체가 어떤 네트워크가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사람이 어떤 기기를 두고 들어가면은 항상 네트워크나 센싱 기술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선으로 가면. 자, 이러한 그 사물 인터넷을 어디에 활용하냐? 여러분들 뭐 아직까지는 뭐 초기 단계지만 제일 많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스마트 홈 해서 여러분들 뭐 최근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아니고 이제 최근 아파트에 보면 스마트 홈 시스템 해서 우리 그 옛날처럼 그 벨 누르는 그 시스템에 보면은 거기에서 뭐 가스 밸브도 통제하고 에어컨도 통제하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보일러도 켤 수 있고 뭐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제 거기 연결돼서 활용이 가능한 거. 컴퓨터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컴퓨터나 TV나 전구, 난방장치, 보안장치 뭐 이런 것들이 가정용 기계 그러한 그 이런 센서가 내장되어 있으면 전체 우리 집 전체를 홈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 수 있죠. 우리 그 뭐 최근에 이제 지은 아파트들은 홈 네트워크 스마트 홈으로 해가지고 기본 뭐 가스 밸브 잠그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이 가능한데 내가
에어컨을 구매를 했다. 그러면 그 에어컨에 센서가 있으면은 그 스마트 홈 시스템과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을 스마트 홈에서 다 할 수 있다. PC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는 이제 뭐 생명이 위급한 상태가 아닌 환자는 이제 의료진이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착용하거나 몸에 심을 수 있다 해서 혈압이나 혈당 측정하는 거. 이게 옛날에 그 RFID가 또 여기서 사용될 수 있거든요. 우리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제 법으로 그 유기 못하게 이제 등록 시스템을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그 시스템 그 반려견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국가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데 이제 그 지금 뭐 이렇게 뭐 지원금도 있던데 등록하면 이제 등록 번호가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이제 그걸 이제 목걸이에 달고 다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고 아니면 그게 뭐 목걸이 달랑달랑 좀 불편하니까 그 몸에다 이렇게 주사기로 그 칩을 이렇게 심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피부 밑에 해가지고 뭐 아무런 뭐 건강을 해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리더기 싹 지나가면 그게 딱 읽혀요. 그 칩이. 사람도 똑같이 우리나라 말고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내 건강 정보를 그 RFID 칩이라는 곳에 담아가지고 우리 그 피부 밑에 딱 심어 놓습니다. 심지어 그 RFID에 신용카드 정보도 넣으면 신용카드 정보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그 드라마 미국 드라마 중에서 CSI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터 이제 그 영화 이제 영화란다 드라마 이제 보신 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RFID를 이제 이렇게 뭐 피부 밑에 심은 그런 뭐 에피소드 있었는데 건강 정보를 이제 확인해 가지고 위험한 경우에 이제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건강 데이터를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자동차는 뭐 요즘 자동차는 뭐 다 이제 기계가 아니라 기술이 되었죠. 이제 정보통신 기술. 그래서 엔진 상태, 타이어 앞, 연료 수준, 기타 많은 것들이 모니터하기 위해서 이제 센서가 부처되어 있다. 뭐 요즘 차들 보면은 이제 자동차 공기 압이 그게 나옵니다. 그게 다 센서가 붙어 있어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 공급 사슬 관리는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기업에게 공급 사슬이 더 투명해질 수 있다 해서 원자재와 고객에게 전달되는 완제품 제조 과정에서 부품 움직임을 기업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거 말고도 식료품 쪽에서도 농업 쪽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계란 여러분들 뭐 마트 가면 계란 있죠. 계란 위에 보면 이렇게 도장 찍어놨습니다. 무슨 번호가 있고 그 번호를 어떤 사이트 가면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란이 누가 생산했고 언제 출하됐고 뭐 그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농업에서 여러분들 그 소나 한우 이런 데 보면 이제 소 이력 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한우 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소들 보통 보면 귀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귀걸이 같이 번호 달고 있죠. 그게 이제 그 소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 그 부분인데 그 대신 또 귀 뒤에다가 이렇게 칩을 심어가지고 그 소와 이제 그 통신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환경도 가능하고 환경 모니터링 분야는 이제 센서는 공기와 수자원, 질적 수자원, 대기와 토양 상태들 이런 것도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나오잖아요. 인프라 관리는 이제 뭐 교통, 철도, 도로 같은 이제 인프라들 모니터링 하는 거 이것도 우리 국내 뭐 여기저기 이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에너지 관리는 센서들이 이제 그 에너지 소비 기기와 결합이 되어서 뭐 스위치나 뭐 전원 콘센트 뭐 전구 이런 것들 있죠. 뭐 스마트 미터기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질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기능도 있고 농업에서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심지어 그것도 있어요. 요즘 농업이 이제 4차 산업하고 이제 연결이 많이 돼가지고 그 뭐 논에 벼에 아니면 논에 아니면 밭에 물 줘야 되는데 매번 이제 그 하기 힘드니까 그 물 주는 그 시스템을 자동화 시켜가지고 어느 수준 되면은 내 스마트폰으로 이제 물을 자동으로 줄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화분에 물 주고 가는 게 좀 귀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화분 밑에다가 물통을 달아두고 화분에 화분 그 토양의 수분이 그 습도가 몇 프로 이상 떨어지면은 그 밑에서 물이 자동으로 올라오게 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교통 쪽에서는 이제 뭐 기관차 같이 복잡한 운송 기계에 내장된 센서들, 뭐 자동차나 비행기나 뭐 기차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요즘은 기계가 아니라 기술이 적용되어 가지고 많은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실제로 이런 뭐 IT 기술에 의해서 이제 되고 있죠. 뭐 비행기를 뭐 조종하시는 파일럿이 뭐 비행 기간 중 계속 비행기 하는 게 아니고 착륙할 때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수동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활용 가능하다. 자, 이러한 그 무선 기술에 대한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이제 편리한 점이 많은데 보안적인 면에서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비인가 접속 포인트, 그 다음에 워 드라이빙, 그 다음 도청, 주파수 방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비인가 액세스 포인트는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액세스 포인트를 말을 한다 해서 조직이 액세스 포인트를 너무 여기저기 막 달아놓으면 전체 네트워크의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조직 내에서 IT 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그런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를 하면 어찌 보면 조직 전체의 네트워크에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교수님들 개인 연구실에 액세스 포인트 설치 못하게 해놨습니다. 뭐 다른 데는 또 왜냐하면 여기저기 다 설치하게 해놓으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워 드라이빙은 워 전쟁 드라이빙 움직임 다른데 시내나 다른 지역을 운전하면서 아니면 걸어 다니면서 무선 랜을 찾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짜로 무선 랜을 찾아가지고 인터넷 쓰려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집에 그 무선 인터넷을 설치를 해놔서 옆집의 사람들이 우리 집에 접속해서 쓰면은 일반적으로 별 문제는 안 되는데 보안적인 면에서는 내가 만약에 우리 무선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좀 중요한 데이터를 이리저리 뭐 쓴다 하면은 딴 데서 훔칠 그런 위험 요소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 암호 보안을 이제 깔아놓죠. 일반적으로. 도청은 이제 무선 네트워크를 돌아다니는 데이터에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가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노력이 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디오 주파수 방해는 사람이나 이제 기기가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무선 네트워크의 전송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 뭐 이런 위협이 무선에서는 유선보다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협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여러분들 그 무선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기업은 이제 모바일 상거래,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야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런 전자상거래가 이제 우리 일반 실생활에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선 기술의 발달, 모바일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기술 분야가 나오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서는 어째 보면은 많은 기기들과 아니면 그 하드웨어들 있죠. 누가 뭐 침대를 이동하고 싶다. 침대에 그런 센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밑에 바퀴가 있으면 움직일 수 있겠죠. 모르죠 어떻게 바뀔지. 이 사물들이 이제 통신 기기가 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바뀔 수 있다 해서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무선 통신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뭐 이점들도 있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네 가지 보안적 위협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웹으로 좀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웹 2.0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웹 2.0이 무엇인지, 기존 웹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웹 2.0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업들은 결국 이제 사용이 많은 어떤 기술이나 뭐 웹이나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웹 2.0이 이제 그런 기술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제 기업들은 웹 2.0을 활용해서 마케팅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2.0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는 이 주교재, 부교재 확인하시면 되겠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